안녕하세요. 운동치료학 및 실습 4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4주차 강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강의 영상은 제1부 제10장의 등속성 운동, 그리고 2차 강의 영상은 제1부 제11장의 유산소 컨디셔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3차 동영상 강의는 25분 45초 분량의 링크 4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근수축의 종류와 이해, 운동기구들을 이용한 훈련 방법들 소개, 유산소 운동 훈련 방법으로서의 달리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달리기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오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제10장에 있는 등속성 운동은 용어, 등속성 운동 장비, 검사의 옵션, 등속성 운동에서의 힘과 속도의 관계, 등속성 훈련의 규칙, 구심성 근력 강화와 원심성 근력 강화에 대한 내용, 등속성 운동의 운동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속성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수행되는 저항 운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라는 한계의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 장비에 적용된 힘이 크면 클수록 대상자에게 더 큰 힘이 돌아가고, 제공되는 저항은 환자의 노력을 근거로 조절되어야 하고, 가동 범위의 전반에 걸쳐 저항이 최대로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의 능력 때문에 등속성 운동을 변수 조절 저항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한 등속성 재활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저항이란 등속성 운동 장비가 제공하는 저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겨내야만 하는 힘을 적용하기보다는 등속성 운동은 환자가 대항해야 하는 속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운동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대상자는 운동 장비에 설정된 속도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등속성 역량계입니다. 이것은 힘이나 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등속성 운동 장비가 90도 per/s로 설정되어 있다면 대상자가 아무리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대상자의 운동은 90도 per/s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력입니다. 근력은 팔다리가 최대 느린 속도에서 최대 토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다음 최대 토크는 단일 운동 세트의 단일 지점에서 발생되는 최대 회전력을 의미합니다. 평균 토크 생성은 전체 반복 회전 횟수와 가동 범위 전역에서 발생되는 토크를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다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4번 치르는 것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4번의 시험 동안 가장 높은 시험 점수에 해당하고, 평균 토크는 4번 시험의 평균 점수에 해당하다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음은 일입니다. 일정 거리로 힘을 움직이는 신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속성 검사에서 일이란 힘과 변이를 곱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은 모든 반복에서 발생하는 토크나 힘 생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 피로는 운동 세트의 반복 횟수의 첫 33%와 마지막 33% 사이의 일 감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 피로는 지구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변수입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파워는 일률이라고도 하고요. 단위 시간으로 일을 나눈 값이며, 힘을 의미하는 F, 거리를 의미하는 디스턴스의 D, 시간을 의미하는 T로 F 곱하기 D 나누기 T로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파워는 활동의 속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파워 지구력입니다. 180도 per/s 이상의 속도에서 피로의 50% 수준 이전까지 수행되는 반복 횟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력 발생 시간율입니다. 이는 최대 장력 발생이 일어나는 동안의 경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속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근력 장력 곡선 그래프입니다. 근육의 해부학적 길이 때문에 근육이 더 많은 힘을 발생하는 영역도 또는 힘을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영역도 존재함을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력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근육의 힘을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근육의 최적 길이인 곡선의 중간 부위에서 근육의 힘을 최대로 발생한다는 그래프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은 인체 근육들은 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토크를 발생합니다. 즉 관절은 신체의 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의 굽힘과 펴에 축이 되고 있는 정강 종아리 관절을 예시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좌측의 하단에서 최대 토크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 운동에서 발생되는 최대 회전력을 의미하고 그 피크점이 최대 토크 지점이라고 보여지는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파워 지구력 그래프는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속도를 평가하는 장력 발생 시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고 파워 지구력이 5mm/s로 평가되고 있는 넙다리 네 갈래근이 24회 반복 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속성 운동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일정한 운동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압 시스템, 공기압 시스템 및 기계적 압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구들로 사용되어집니다. 등속성 운동 장비의 전형적인 특징은 전산화 검사 기능이 있다는 것, 가동 범위 운동이 가능한 것, 근력 강화 운동이 실시될 수 있고 열린 닫힌 사슬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심성, 원심성 운동 검사 및 훈련도 가능한 것이 등속성 운동 장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는 어깨뼈면 상에서 수행되는 어깨의 등속성 운동 검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속성 운동 검사 옵션입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는 치료사들에게 대상자의 근력, 파워 및 지구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를 이용할 때 치료사는 검사 속도, 검사 자세, 가동 범위, 지뢰팔의 위치, 검사 반복 횟수, 구심성인지 원심성인지에 대해서 구분되는 근육의 작용, 통증 및 검사 결과의 신뢰도 등과 같은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등속성 운동 평가 시 검사 속도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비교를 위해 가능하면 기준 데이터의 속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표 10-2와 10-3은 정형외과 환자와 운동선수들에 대한 구심성 등속성 검사 속도와 원심성 등속성 검사 속도의 선택을 위한 지침으로서 이용되는 표입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 옵션에서 검사 자세는 검사하는 관절과 등속성 운동 장비에 의해 자세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동 범위는 치유되는 구조물을 조정하거나 관절 통증을 제한하기 위해 가동 범위를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은 환자를 등속성 운동 검사를 할 때 무릎 관절의 완전 펴은 금기시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환자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 범위를 0도에서 30도 굽힘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동 범위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뢰팔 길이는 검사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작용하는 힘과 축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뢰팔 길이는 힘과 돌림축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검사 반복입니다. 반복 횟수는 평가된 근력이나 지구력에 의해 정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력을 검사할 때 3에서 5회 반복이 수행되고 기구력을 검사할 때는 50회까지 반복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의 활동입니다.
근육의 활동이란 구심성으로 근작용을 하는 등속성 운동 검사를 할지 원심성으로 근작용을 하는 등속성 운동 검사를 할지 그 활동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억제하면서 등속성 검사 사이의 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호적인 신경근 반응은 통증과 부종으로 인한 근섬유의 최대 동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신뢰도입니다. 검사의 신뢰도는 설계된 검사 계획에 좌우되며 모든 치료사들은 같은 설정으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 모든 치료사들은 같은 설정으로 기준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자 10-1의 검사 절차 개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속성 운동에서의 힘과 속도의 관계입니다. 힘 속도 곡선은 특정 속도로 움직일 때 근육이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등속성 운동에서의 힘과 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할 때 구심성 근육의 힘은 감소하지만 원심성 근육의 힘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 즉 구심성 수축의 속도는 근육의 힘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은 근수축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근육이 발생하는 힘이 감소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심성 수축의 속도가 감소하면 힘의 발생은 증가합니다. 부하가 최소일 때 근육은 최대의 속도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부하가 최대에 가까워질 때 구심성 근수축의 속도는 느려져서 0에 가까워집니다. 속도가 감소할 때나 속도가 증가되지 않는 원심성 근작용에서도 똑같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속도가 감소할 때나 속도가 증가되지 않는 원심성 근작용에서도 똑같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속도가 증가하는 원심성 근작용 동안 근육의 힘은 증가하거나 똑같이 유지됩니다. 부상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의 구심성 등속성 운동을 수행할 때는 관절 압박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빠른 속도의 원심성 등속성 운동을 수행할 때는 높은 관절 압박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속성 훈련 규칙입니다. 첫 번째로 속도 스펙트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점진적으로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다음은 범람 효과와 특정 훈련 속도입니다. 느린 속도로 근력과 파워를 증가하는 목적이라면 느린 속도로 훈련을 적용하고, 반대로 빠른 속도로 근력과 파워 증가가 목적이라면 빠른 속도 훈련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느린 속도 훈련은 전체적인 근력 증가에 유리하고 빠른 속도 훈련은 근지구력 증가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이상적인 훈련 속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환자의 특별한 목적을 결정해야 하고 이들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등속성 훈련 규칙에 맞추어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구심성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것과 원심성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심성 등속성 훈련은 구심성 힘 생산에서 근력 이득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원심성 힘 생산에서는 근력 이득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원심성 훈련은 원심성 근력의 증가를 이끌어냈지만 구심성 근력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자 10-3은 등속성 훈련 프로그램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검사자 내 신뢰도와 검사자 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등속성 운동평가를 수행할 때 모든 임상 스태프들이 따라야 할 표준 절차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워밍업을 시작으로 적절한 검사 자세를 선택하는 대상자의 상태를 설정을 하게 되고, 운동 중에 보상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팔, 다리를 고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운동장비의 축을 환자의 관절에 맞추고 대상자에게 구두 지시를 내립니다.
등속성 장비에 친숙해지도록 최대하 워밍업을 하고 느린 속도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30에서 95도 per sec의 10회 반복 또는 30초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휴식을 합니다. 중간 속도에서 워밍업과 운동을 실시하고 다시 휴식합니다. 빠른 속도에서 워밍업과 운동을 하고 특정 속도나 치료 효과가 있는 속도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운동을 하고 필요시 신장된 자세로 관련된 근육이나 관절의 냉해 적용을 20분간 실시하는 등속성 훈련 프로그램이 표준 절차에 의해 개발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는 물리치료사와 의사에게 근력과 지구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속성 검사는 다양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원심성과 구심성의 근작용 동안 토크를 생산하는 환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심성 근작용과 원심성 근작용 모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등속성 운동의 특징인 속도 변수에 따라서 힘, 속도, 곡선을 분석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등속성 검사 후의 보고서 양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등속성 운동 검사는 앞서 보여드린 보고서 외에 토크 곡선의 평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크 곡선의 원심성 곡선으로 1, 파워, 최대 토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원심성 곡선은 역 U자 형태로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토크는 힘 속도 곡선의 가장 높은 점, 곡선의 최고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근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1은 곡선 아래쪽 면적에 해당하는 붉은색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1은 평균 토크에다 각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전체 1은 지구력과 근력을 측정하는데 최상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파워는 일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곡선에서 역 U자 형태의 정상적인 원심성 곡선 형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곡선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크 곡선 내의 비정상적인 영역은 통증이나 불안정 또는 약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들은 비정상적 토크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들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어깨 굽힘 충돌 곡선에 대한 비정상적인 토크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의 가운데는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장애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 박리 뼈 연골염 기능장애 곡선을 의미하고요. 상단 오른쪽 그래프는 박리 뼈 연골염 기능장애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의 왼쪽 그래프는 가시위근에 힘줄염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비상적인 토크 곡선이고, 자세는 90도 벌림 상태에서 안쪽 돌림을 실시했을 때 나타난 곡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중앙에 있는 그래프는 반달판 기능장애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역 U자가 아닌 비정상적 토크 곡선들의 사례들을 확인시켜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은 구조적인 통증이나 불안정 또는 약증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속성 검사를 수행할 때 기록해야 하는 항목들은 왼쪽 상단의 상자 10-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사 날짜, 특정 프로토콜, 환측, 그리고 수축, 검사의 유형, 검사 속도, 운동, 반복 횟수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자 10-5는 등속성 검사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변수 개수가 20% 이상이면 큰 실수나 꾀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대 토크 반복은 최대 토크가 발생되었던 반복 횟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토크 각도는 최대 토크가 발생되었던 가동 범위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최대 토크 또는 체중, 1 또는 체중은 개인과 그룹 사이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주동근과 기랑근 신경지배 시간은 주동근 작용과 기랑근 작용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한 단계 더 10-2를 보시면 변수 개수가 20% 이상이면 큰 실수나 깨병을 의미한다는 등속성 검사의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등속성 검사로 얻어진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변수 개수는 가장 잘못 인식되고 간과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개수는 주어진 운동 세트의 반복 사이의 불일치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에서 변수가 클수록 변수 개수가 높아지고 이런 소견의 임상적 중요성은 환자의 일부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알려주는 능력이 됩니다. 등속성 검사 동안 일정한 최대화 노력을 제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화 노력으로 비환측 팔다리나 환측 팔다리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환자는 높은 변수 개수를 얻게 됩니다. 변수 개수가 10% 이상이면 검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며 치료사는 결과의 타당도와 환자 노력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속성 운동 검사에서 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속성 운동의 장점은 가동 범위의 모든 지점에서 최대 저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적응 저항 때문에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토크 및 파워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측정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속도 훈련과 낮은 속도 훈련을 모두 할 수 있고 통증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피로해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을 강화할 수 있고 외적 고정으로 환자의 가동 분절을 잘 정렬할 수 있습니다. 구심성 훈련과 원심성 훈련을 모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컴퓨터를 통해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줌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등속성 운동의 단점은 운동 장비의 크기가 크므로 공간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정 시간이 길고 가정 운동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열린 사슬 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면에서의 활동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설정된 속도에 의해서 통제되므로 속도를 설정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속도는 6,500에서 7,000도 per sec에 이르는데 장비의 제한 속도가 40도 per sec로서 설정되어 있으면 다리 기능에 가까운 속도이지만 팔의 움직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부위별로 운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공을 차는 속도는 엉덩관절에서는 400도 per sec가 일어나고 무릎관절에서는 1200도 per sec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속도 제한의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등속성 운동은 정형외과적 손상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원심성 속도로 적용하게 되면 기능적 속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강의 4주차 1차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